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강영훈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나온 대책을 보면 뭐 동별로 정부가 원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그 하에 따라서 분양가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일단 허그랑 협의를 해가지고 분양가 싸게 좀 편하게 빨리빨리 가세요. 후분양보다는 오히려 선분양을 조금, 왜냐하면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미 주택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재고주택 시장을 뭘 살려고 더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수요를 잡는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의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후분양으로 돈 못 도망가게 하고 허그 규제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어차피 니네 가봐야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틀어 막을 거니까 그냥 허그랑 해결하고 오세요. 이제 빠져나오는 놈만 가서 치겠죠. 예, 근데 그거 칠 때 억울한 단지들이 나올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는 아예 후분양을 계획하고 시공사 정했는데 반포동을 딱 걸었어. 그럼 야 나는 선분양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공통적으로 강남권 아파트들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물이 없다예요. 안 그래도 매물이 없는데 이 추가 수요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흔들기 시작하면 매물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들어오면 더 쭉 올라가겠죠. 더 버블이 급격하게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게 공포스럽겠죠. 그러니까 다소 무리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러면은 실제로 못 피한 곳들은 일반 분양가가 확실하게 많이 잡힐까요? 지금 이미 보세요. 예. 얼만큼 또 이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동 상하 2차 재건축한 라클래시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 뭐 115대 1 나왔나요? 네네. 가점 커트라인이 69.5점이요. 예. 어제 어느 기사 보니까 69.5점이면 부양가족이 4명이어야 되고 무주택 기간 뭐 10몇 년에다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뭐 만점에 뭐 그래야 무조건 될 수 있는, 자녀도 몇 명 없으면 강남에 아파트 받을 생각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쓰였던데, 그런 청약 경쟁률이나 가점이 분양가 상한제 하에 나왔어요? 그 전이죠.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닌데도 이미 시장은 이래요. 네. 네. 이미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당장 지금 이 분양가 나오고 나서 커뮤니티에서 무슨 말이 돌았냐면 당첨만 되면 10억이네? 예. 지금 이 옆에 입주한 지 11년 된 아파트가 20억이 넘어요. 21억, 22억. 그리고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26억은 되는 거 아니야? 16억 분양받아서 26억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남 뉴타운 같이 뭐 강북에서 그래도 제일 가장 핫한 지역, 여기서 이제 분상제 대상으로 어쨌든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매력이 있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생각할 땐 별로 고민들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먼 얘기예요. 너무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우리 언제 분양에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시공사도 지금 안 정해졌고, 성수는 성수 2는 이제 올 연말에 조합 설립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역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초중기 사업장들은 저게 언제까지 있겠어? 뭐 아직까지는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한남 뉴타운도 제일 속도가 빠른 데가 3구역인데 지금 올해 시공사 선정하면 내년에 분양 신청하고, 그리고 아마 시공사 선정할 때 여기도 대한설계니 뭐니 해서 설계 변경 갈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참 또 걸리죠. 또 서울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데 시간들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관리처분 변경하고 이주하고 하면 사실 분양이 몇 년 뒤에 될지 몰라요. 그럼 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할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남타운 3구역도 일반 분양 개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일반 분양 개수 그렇게 안 많은,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 대비 일반 분양 개수 안 많은 사업장들은 되게 시큰둥한, 상대적으로 조금 분양 수익 감소분이 그렇게 어차피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굉장히 많이 내가면서 사업하는 사업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낼 거 조금 더 낸다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사업성이 좋았던,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 대비 일반 분양 개수가 많았던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분양 수입이 줄면 내가 내야 될 돈이, 그러니까 사업성이
대한 부분 리스크가 나한테 다 그대로 오는 거죠. 네네. 예, 그 차이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더 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강남의 재건축들이 지금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자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나 대치 아파트가 다시 고가 전고점을 향해서 또는 전고점을 넘어서 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니네는 용가리 통보냐? 분양가 상한데 상관없어? 왜 그래요? 시장의 판단은 그런 거예요. 주변의 신축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격을 벌리니까 분상대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더 부담돼도 옛날에는 예를 들어 25억 갈 거라고 생각한 아파트가 주변 새 아파트가 27억 가니까 얘는 새 거니까 27억보다 더 가겠네. 28억 그러면 추가 부담금을 내도 상승분에 대한 유인이 더 생기니까 재건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 당연히 재개발에도. 서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형님이 잘 가면 동생들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가격들, 예를 들어 강남의 대장, 서초의 대장이 서로 가격을 견주면서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재개발 중에서도 재개발 대장 가격들이 서로 견주면서 이렇게 누가 얼마 찍었어?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왔다 갔다 맞추는 키 맞추기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은 어떤 식이었냐면 강 건너에 있는 반포 쪽 재건축 가격들이 움직이면 시차를 두면서 키를 맞춰가는 이런 식이에요. 그 동네 부동산 가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브리핑해요. 반포가 25억인데 80%는 가지 않겠어요? 그것만 해도 30평 얼마입니다. 근데 이거 사면 얼마 추가 분담금 내면 그거 되는 건데 아직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가면서 그걸 15년 전에도 그렇게 팔았는데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수요자들은 그 내용에 반응하면서 가격 움직임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영향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강남 부동산 가격을 때리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강남 부동산 가격만 잡으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강남을 넘어서는 다른 지역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강남 아파트가 5천대로 꼬꾸라지면 네. 용산은 좀 얘기하면 좀 되게 싫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서초가 송파가 넘어서겠어요. 네. 강동이 넘어서겠어요. 그러니까 5천 밑으로 형님이 5천이니까 우리는 다시 4천 이렇게 갈 거 아니까 그걸 되게 누르고 싶은 건데 시장을 그렇게 리드 시장을 제어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결국 뭐 이번 대책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겠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사실 전 좀 불안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사실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이 정책이 더 어떤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싫은데 걱정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걱정이지만 예, 예. 올라갈 것 같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코노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